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최근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는 갑구에는 소유자, 을구에는 뭐 건조당권이나 이런 담보물권이 기재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이 건물의 형태, 뭐 청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공시력과 공신력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을구에 대한 담보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통상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이유가 이 물건에 채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주 목표죠. 근데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에 고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시력과 공신력. 공시력은 보이는 것을 공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신력은 믿을 신자죠. 보이는 것에 신뢰를 한다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공시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부 등본이 잘못돼서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대법원에서 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대법원에서 떼잖아요. 떼서 발급을 받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사례에 뭐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제3자, 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었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도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공시력은 인정하니까 보이는 것은 뭐 담보물권이 얼마, 채권 최고액이 얼마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점이, 맹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제 물건에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근데 50만 원을 갖고 50만 원 남아 있어요. 근데 처음에 100만 원 빌릴 때 채권 최고액 뭐 약 한 120%에서 120만 원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5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감액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120만 원 처음에 최초의 채권 최고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가 아느냐? 집주인이 알고, 그리고 은행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맹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낮아졌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높아졌을 때는 빌려주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담보물권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죠. 근데 낮아지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대부분 안 하는 거는, 제 경험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유념하시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실 때, 또는 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실 때도 물어보고, 또 그 자리에서도 집주인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최근에 일어나는 전세 사기처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참고 바랍니다. 이상 화수분 구상욱이었습니다.